여러분, 이상기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이상기후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0년 새입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무려 말입니다. 30년 사이에 2.7도가 올랐다는 거. 2.7도. 그러면 10년 사이에 0.9도가 오른다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뭐 단순 계산으로 말입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1993년에는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이 26.1도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작년입니다. 28.8도입니다. 무려 2.7도나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아요. 그 이상기후는요, 아마 우리들에게 당장 말입니다. 먹거리부터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실래요? 경작지 중에 인삼 재배 적합지 비율입니다. 2010년대만 하더라도 66.5%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대 앞으로 7, 8년 후가 되면 28.8%가 떨어지고요. 2060년대가 되면 14.5%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인삼은 30도씨 이상이 되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인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들지 않으세요? 이상기후가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곁으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인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당장 말입니다. 뱀장어만 하더라도요. 이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뱀장어라고 해서요. 양식장에서 키우기 위해서 치어를 잡아옵니다. 뱀장어는 치어를 이게 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실뱀장어예요. 그 뱀장어를 잡아와서요. 양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뱀장어 입식량이 말입니다. 2020년 산이 14.2톤인데 2022년 2년 만에 말입니다. 11톤이 줄었습니다. 11톤이 됐습니다. 그래서 3.2톤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이게 바다가 뜨거우니까 뱀장어가 이게 새끼를 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실뱀장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뜨거우니까 이상기후 때문이거든요. 이상기후 때문에.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말입니다. 우리 식탁에는요. 이제 뱀장어 구이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장어 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산란하거나 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입식 실뱀장어를 잡아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고수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는 게 2년 사이면 갑작스럽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뱀장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뱀장어 가격이.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장어 먹으러 가면요. 비싸서 겁나서 잘 못 먹어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전복도 보세요. 전복도 2021년하고 2022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쉽게 말하면 킬로그램당 11마리 이하 들어가는 거 이게 4,447톤을 생산했는데
2022년 1년 사이에 2,962톤으로 줄었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우니까 전복이 안 크는 겁니다. 2022년에 이게 뭐 줄어도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킬로그램당 21마리 이상 들어가는 게 7,736톤이 생산이 됐는데 7,962톤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전복의 출하량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상기후는 이미 한반도의 식탁 문화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연재해도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소나무 말입니다. 지금 소나무 죽는 거 보면 무식하게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바다의 해풍을 막아주는 해송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해송들이. 해풍을 막아줄 그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걸 갖다 심어야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요. 이상기후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말입니다.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40도씨 올라가는 폭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입니다. 이게 추위도 엄청난 낮은 온도의 추위가 덮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제 이상기후는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치명타를 입힐 수밖에 없고요. 그 치명타는요. 시장에 크게 좌우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이 이상기후가 돈을 많이 벌게 만드는 그런 비결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열대과일이 말입니다. 제주도나 남해나 혹은 중부지방에서까지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바나나도 마찬가지고요. 망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 말입니다. 이게 굳이 동남아에 수입하지 않고 우리 국산으로 생산한 망고 같은 경우 바나나 같은 경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농부가 되는 그런 지름길도 있더라고요. 체리 같은 경우도요. 이제는요. 중부지방에 가면 체리가 막 엄청나게 달려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게 이상기후가 인류의 멸망을 이게 자초할 수도 있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는도요. 우리 농부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수익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아이러니하지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정한진 TV를 지금 보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저는 열대과일을 많이 찾아보는 것도 요즘에 큰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이상기후가 난발을 하면요. 듣도 보도 못한 열대과일들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많거든요. 이것이 부자농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한 번쯤 보시면서 이게 시장을 한번 돌아다녀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주변에 가보면요. 열대과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또 싸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산하면 싸지겠지만 뭐 당장은요. 지금 부자농부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